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여러분들께서는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건강식이 실제로 정신 건강에도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어제 야구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기분이? 기분이 매우 안 좋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드셔서 지금 기분이 좋으신 모양이죠? 자,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어떤 내용이죠?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강한 음식들, 예를 들어서 뭐 야채와 과일이 풍부하고 또 신선한 음식들을 먹고 가공식품을 많이 제한하게 되면 네. 이게 우울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하. 호주 시드니에 있는 맥쿼리 대학 연구진이 이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고요. 이 연구 결과는 플로스 1이라는 저널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을 NPR이 어제 전했는데요. 이 젊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한 그룹은 3주 동안 지중 해식 식단을 먹게 했고요. 다른 그룹은 식단을 바꾸지 않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중 해식 식단으로 3주 먹은 그룹에서 이 우울감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 우울감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게 식단을 바꾸고 나서 정상 범위로 떨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불안감 수준도 낮아졌다고 하고요. 스트레스 역시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이제 우리 뭐 몸 장기에는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그게 정신 건강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는지는 미처 몰랐었는데 네. 그러면 식단을 바꾸지 않은 그룹에서는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네, 이 아무런 감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들 그룹은 이전과 같은 식단을 계속해서 먹었는데 이건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 가공식품, 그리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과 음료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들 그룹에서는 우울감 수치가 보통보다는 심한 정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를 진행한 헤더 프랜시스는 이런 결과가 나온데 꽤 놀랐다면서 다음 단계는 식단이 어떻게 우울감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 그 생리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은 식단과 정신 건강은 연관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 체내 염증과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식단은 체내 염증을 높이고요. 아하. 이게 우울감에 있어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가공식품의 경우엔 염증을 많이 높인다는 지적이었는데요. 네. 뿐만 아니라 영양분이 가득한 음식을 먹지 않게 되면 영양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이 역시 체내 염증을 높이기 때문에 건강한 식단이 정신 건강에 역시 좋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연구에서 건강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한 그룹은요. 도대체 어떤 음식을 먹은 거예요? 어떤 게 건강식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 앞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었다고 전해드렸는데 일주일에 6회 분량 이상의 과일과 야채를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그 그룹 안에서도 특히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은 사람들의 경우 우울감 개선에 있어서 더 큰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훨씬 많이 더 좋아진 겁니다. 그리고 과일과 야채 외에도 통밀로 만들어진 홀 그레인 양을 늘렸습니다. 네. 이건 하루에 3회 분량의 홀 그레인을 먹었고요. 뿐만 아니라 하루에 3회 분량 이상의 단백질 섭취를 하는데 여기서 단백질은 살코기, 닭과 같은 가금류, 달걀, 두부, 그리고 콩류를 먹어서 섭취했습니다. 또 생선은 일주일에 3회 분량 먹었고요. 그리고 유제품 역시 하루에 3회 분량 먹었는데 중요한 건 달지 않은 유제품을 먹었다는 점입니다. 설탕이 안 들어간 유제품. 네, 맞습니다. 또 견과류와 씨앗은 하루에 3티스푼 정도 먹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올리브 오일 하루에 2티스푼을 먹었는데 그냥 먹은 게 아닙니다. 이 올리브 오일에다가 울금 그리고 시나몬 스파이스를 뿌려서 먹게 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건강식은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은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 건강도 좋고 네, 몸과 마음이 다 좋아진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맛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건요. 네. 맛도 괜찮아요. 예, 먹을만 해요. 네. 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입맛이 좋은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은 다 독이다. 네. 이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몸에 맞습니다. 좋으면 입에 쓰죠. 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연구 결과인데 연구진이 이 버섯에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물을 추출해내는 방법을 발견했다. 이런 소식도 지금 들어와 있어요. 네, 여기서 버섯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그런 버섯이 아닙니다. 아, 환각 버섯입니다. 환각버섯. 네, 우리가 흔히 매직 머쉬룸스라고 하는 거 있죠. 네. 원래 이름은 실로사이브 쿠벤시스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환각 성분 실로사이빈은 불안과 우울감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실로사이빈의 우울증 개선 효과는 이미 다른 실험들에서 많이 입증된 바 있는데요. 존스홉킨스 병원과 NYU 랑곤 의료센터 연구진이 관련 연구를 한 게 정신양리학 저널에 게재됐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 참가자 75% 이상이 분노나 우울증이 크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약 후에 6개월이 지나 이뤄진 추적 조사에서도 역시 호전된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됐습니다. 당시 연구를 이끈 NYU의 스테판 로스 박사는 한 가지 약물로 이처럼 극적이고 또 지속적인 효과를 얻는 게 전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매직 머쉬룸이 그런 기능도 있지만 환각작용을 일으킬 만큼 또 네. 이게 불법이라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환각 버섯으로 우울증을 치료하는 게 입증됐더라도 환각 버섯은 사실 심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만큼 그냥 먹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하이오주에 있는 마이애미 대학 연구팀이 버섯에서 실로사이빈만 그것도 꽤 많은 양의 실로사이빈을 추출해서 약으로 제조하는 방법을 발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게 우울증 치료 약물로 나올지도 관심인데요. 아직까지는 근데 좀 이른 시기여서 연구가 좀 더 많이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고요. 그리고 제약 산업이 생산하는 그런 항우울증 약품 그리고 심리 치료에 대한 당국의 승인 문제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매직 머쉬룸을 어디서 우리가 구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니, 들어가 보니까 불법 유통되는 네.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이게 마약의 한 독초 아니에요? 종류잖아요. 독초. 네, 맞습니다. 오. 괜히 뭐 이런 거 구해서 먹다가는 큰일 나겠네요. 큰일 나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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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나이 들면서 머리털이 빠진다. 아, 네. 탈모. 요즘 많이 계시죠. 이 걱정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 이 탈모가 대기 오염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또 제기가 됐네요. 네, 예전에 그 산성비 맞으면 머리 빠진다, 뭐 그런 얘기 윗머리 된다 있었죠. 이런 속설이 네, 있었죠. 네. 근데 이 속설보다 더 안타까운 연구 결과입니다. 산성비는 뭐 피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다니면서 미세먼지를 피하긴 힘든데 어허. 미세먼지가 탈모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미세먼지는 아시다시피 발암 물질이고 이에 관한 연구는 많은데요. 이처럼 탈모를 야기한다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나와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는 다름 아닌 한국 연구진이 연구해서 어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28회 유럽 피부과학 성병학회 EADV에서 발표됐습니다. 워낙에 미세먼지가 많은 나라니까 연구를 네. 철저히 하셨겠네요. 네. 네. 그럼 앞으로 이제 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내 소중한 머리카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네. 미세먼지를 완전히 피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미세먼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기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미세먼지가 나쁜 수준일 때 미세먼지를 그나마 피할 수 있는 건 밖에 안 나가는 것뿐입니다. 대기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웹사이트나 앱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에어 비주얼 같은 앱을 다운받아 보면 시간대별로 각 장소의 미세먼지 수준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이 미세먼지 정도가 매우 나쁜 수준이라면 바깥에 나가는 걸 가급적 삼가는 게 당연히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기 오염도를 체크해서 조심하는 게 탈모를 막기 위해서 뭘 먹는 것보다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에다가 마스크 같은 거 씌우거나 방독면 비슷한 거 씌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공기가 안 걱정되면? 통해서 또 안 좋아요. 아, 네. 그럼 또 지루성 네. 피부염 같은 게 그럴 생길 수 수 있겠네요. 있겠네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갔다 온다면 귀가 후에 바로 머리 감아서 오염 물질 꼼꼼히 씻어내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근데 머리 감을 때마다 또 머리도 많이 빠지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속설로는 머리를 매일매일 감으면 뭐 그게 탈모를 더 촉진한다, 촉발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어떤 쪽의 의견에 저희가 귀를 기울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매일 진짜 감아야 되는 건지 이런 얘기 들으면 매일 감아야 되는 것 같고 네. 네. 또 너무 감으면 화학약
화장품이니까 그것도 거기 노출이 되면 안 좋다고 하니까 안 감아야 되는 건지. 예. 네. 저도 요새 솔직히 머리가 많이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좀 허해지는 듯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LA에 스모그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지금 이런 생각이 지금 들게 되네. 이 하신 말씀 듣고 보니까. 네. 네. 걱정이에요. 그래도 걱정이에요? 최영호 앵커께서는 머리숱이 많은 맞아요. 편이세요. 예. 네. 본인 걱정이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경경 기자였습니다.